입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이종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거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격을 이제 한 반 했는데요. 편관하고 정관이 남았고 편인, 정인이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정제격 일단 몇 개 정리할게요. 신이 있었고 상관이 있었고 편제가 있고 정제가 있고 이러한 게 격이었다라고 됐거든요. 식신의 특질이 이런 게 있고 상관은 이런 게 있다라고 나왔는데 편제가 나왔죠. 정제가 하여튼 그게 돈을 참 모은다는 면이 있는데 남자가 볼 때는 제가 여자거든요. 남자가 볼 때는 제를 편제든 정제든 여자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편제를 부친으로 보지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돈을 잘 챙겨요. 전 세계 사회에서 결혼 전에는 돈 다 못 벌다가 결혼한 뒤에 돈 생기는 이유가 여자가 다 돈을 챙겨주는 본 거지, 아니면 남자는요 1000만 원 벌면 역시 적자고 100만 원 벌어도 적자에 매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 이쪽 컴퓨터 파트 쪽에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직원 둘 다가 이게 카드가 불량이 되는 상황이 오길래 내가 얼른 불러서 돈을 줬거든요. 자체도요. 남자애들은 이걸 못 챙겨요.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들은 잘 챙겨요. 아마 한 20년 전에는 그랬고요. 요새는 아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양말 속에 돈이 있으면 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은 항상 어딘가 지갑 어디 맨 안 보이는데 항상 있던 것 같아. 비상금이 꼭 있어요. 분명히 없는데 다 뒤지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양말 벗으면서 나오고 아니 허리띠 어디서 나오고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 비상금이 없어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잘 아끼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 정제의 기질이 좀 많이 있다 봐야 돼요. 잘 못 쳐 돈을요. 조금 더 꼬박꼬박 묶고. 10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가 있으면 부부가 있다. 그러면 지금 돈 벌었으니까 이거 빨리 주식하자 하는 사람들이 좀 남자고, 이거 적금 보여야 된다 하나 없어. 이 여자의 대부분 다. 한 달에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면서 똑같이 부인한테 200을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살 때도 200 들었으니까 분명히 남는 게 없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면 한 1000만 원 적금이 돼 있어요. 이게 여자예요. 그만큼 잘 챙기죠. 여자이면서 정제면 이제 이게 좀 숨이 가쁘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히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길 가다 보면은 싸게 파는 거예요. 저 옷이 저기 비슷한 게 5만 원 하는데 이 아까 가는 것은 5천 원 한다. 얼른 사는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꾸준히 입어요. 심지어는 야 저거 떨어졌으니 버려라 하더라도 그걸 입어요. 왜 입냐? 그걸 또 꼬매서 입어, 집에서만. 그러니까 집에서 러닝이 좀 따르면 버리면 되는데 그걸 다시 또 걸레화 시켜서 다시 또 뭐 해서 마지막까지 다 쓰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 여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 믿는 남자분들은 좋아요. 참 우리 부인 든든하다. 근데 이제 멋있는 걸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야 맨날 그러냐 이거 진짜 짜증나게.
집에 가면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거 입고 짜증난다. 가면 TV가요. 20년 넘은 TV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죠. 현재의 격을 잃은 사람들은요, TV가 20년 됐으면 이미 부셨어요, 벌써. 근데 이게 나쁜 거는 결코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과거에 이제 한 30년 됐을까, 한 40년 전인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많이 옷이 나올 때, 가죽 옷이 많이 나온다, 가죽 옷이. 가죽 옷이 나오면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내리 한 30년, 40년 입으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걸 다시 염색을 또 쫙 해요. 다시 또 입고. 요새 사람들한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기질이 무엇이냐. 저 정제 같은 기질인데,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계속 아껴가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껴가지고 요거는 뭐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데, 진짜 깔끔 명료하게 다 처리해요. 저기 가면은 머리 자르는데 3만 원이다. 저기 가면은 5천 원이다. 그러면 이 양반은 자기는 녀석 5천 원 자르고 머리 자르는 빗을 배워놓고 집에서 시끄러 잘라줘요. 그만큼 참 근면해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시골 가면은 이제 어릴 때 머리를 다 밀어버리니까 내 친구 집에 가도 기계 하나 가지고 미는 데가 있었어요. 아들도 밀어주고 누구도 다 밀어주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에 다시 또 한단 말이죠. 미국이나 일본 가면은 배워서 아들들 다 해준단 말이죠. 너무 비싸니까. 그만큼 이제 전략 정신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검소하게 살자 이러면 이런 분이 딱 맞고, 폼생 폼사하자 이러면 이 경우가 맞죠. 내일 카드가 불량일망정, 오늘은 폼은 나에 대해 하고 항상 입지요. 차가 팔려도요, 이런 분들은 차를 사도 필히 휘발유 있는 차를 사요. 일단은 휘발유 있는 차에 좀 고급차를 사지요. 여기 이 양반은요, 주로 디젤 차를 사요. 기름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가면 다 계산을 다 한다고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거의 뭐 어떤 기질성 차이죠. 단지 정제격의 남자분을 남편으로 두신 분들은요, 정말 머리 쥐나죠. 어떻게 쥐나느냐. 남편이 정제격을 정확히 이루고 있으면요, 이 양반한테 나 지금 반찬 사러 가는데 고등어 한 마리 하고 뭐뭐 사는데 대충 얼마 필요해? 2만 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명세서 정확히 제출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몇백 원까지 탁 뺏어버려요. 그러면 순이 갚은 거죠. 근데 그 점 때문에 또 성공하긴 해요, 이런 분들이. 단지 부인이 대부분 맨날 돈 다 쓰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속 터지다 보니까 암까지는 안 가고 마음에 병이 생기죠. 화병. 그렇죠. 화병이 여기서 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남편들이 마지막 가면 부인한테 화병 때문에 또 치료해야 되는데, 화병 치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의원 가서 약 하나 먹이면 되지. 이거 안 된다고 또 책을 뒤져봐요. 최대한 싸게 하는 방법. 경동시장에 가서 뭐뭐뭐 사와라. 그리고 탄기도 아껴서 집에서 또 끓여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하여간 그 특성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할 게 이제 편관하고 정관인데, 둘 다 관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볼 때 관직이죠. 요새로 치면 그거죠, 이제 명예. 여자가 볼 때는 이제 둘 다 관인데, 여기에 격을 이루는 경우 있을 때요, 편관이 격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은 좀 거칠어 보여요. 거칠고 좀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관이 격을 이루면 좀 사람한테 정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식신이 있어야지만 파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마음 기르면 돼요. 자, 편관격은 잔정이 없고 좀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식신은 정이 많거든요. 솔직해요. 근데 여기는 목적이 있으면 말 딱 안 하죠. 이 식신이 격을 잃은 사람은요, 정말 아까 무슨 뭐 첩보 활동 이거 절대 못해 이거. 소위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 할 땐요, 이런 사람에다가요 그냥 이거 다 비밀 다 폭내버려요. 이 사람은 상명하복은 하지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그 상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령은 탁 따르고 지키는 면이 있어요. 주로 어디 맞느냐? 저기 검찰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명하복이 잘 되어 있어요. 또 뭐 이제 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우르르 모여있는, 소위 말해서 무슨 조폭 이렇게 말을 하지. 폭력배에 많은 모임들요. 일본에는 야쿠자를 하는데, 야쿠자 이루는 사람들이 주로 편관격이 많아요. 하여튼, 그러한 특징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순화시키는 방법이 식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걸 너무 간단히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편관격에 식신이 없어 보이면 사람이 좀, 왜 그런 거 있죠? 좀 겁나 보인다. 인상이 좀 겁나 보이고 좀 험악해 보여요. 근데 편관이 격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볼까요? 자, 일간이 비견이라면, 편관은 자기를 극하지요. 그러니까, 편관이 격을 이루면 대부분이 일간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격을 이루려면 일간이 좀 강해야 되겠죠. 일간이 강해야 되는데 반대로 일간이 약하면은 또 파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좋아요. 식신이 있는데, 자, 식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편관을, 비견을 빼주는 정인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완화돼요, 사람이. 그런데 반대로 정인이 있는데 이 사주에 또 정제가 있으면 이걸 또 깬다 해서 나쁘죠. 이쯤 되면 머리 아파져요. 사주 다 적어놨는데 이게 있냐 없냐 저 있냐 없냐 머리 아프잖아요. 대부분 다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세요. 아, 이게 이러한 성격인데 이러한 면이 있으면 되겠다. 없으면 만들자. 그 다음에 이것마저 없다면 나한테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찾아보고요. 없으면 노력하면 돼. 굉장히요. 아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편관격은 일종의 융통성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이제 작당모의, 그 사전에 어떤 일 때문에 사고를 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작당모의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조직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편관이죠. 그래서 편관은 주로 정치 같은 거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정관은 딱 원리 원칙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격의 정관이 있으면은 파격이다 이런 말한 이유가 이러한 마음에 그 다음에 불법도 할 수 있다. 이 마음속에 원리 원칙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괴롭지요. 불법을 하긴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격에 이런 게 있으면 원리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따금씩은 불법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항상 불안한 계통이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면 상당히 마음이 괴롭다. 이게 이러한 얘기죠. 남은 자, 그냥 간단하게 편관이 격을 하나 이루어서 사는 사람은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음 편히 자는데, 편관격에 정관이 섞여 있어서 관살 혼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일을 하고도 이게 왠지 나쁜 거 아닐까 하고 막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소 불면증이 오가다 하고 다소 이제 밥맛도 없고 이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쭉 가지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러한 얘기지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는 알고 보면 관살 혼잡이 되면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많아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사회는 이상하게 하나만 보면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정관이 격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요. 그거 참 묘한 사람인데, 딱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합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이것만 딱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죠. 정관이 격을 이루려면 이 자체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를 파격으로 만드는 경우가 주로 이거죠. 상관. 자, 정관이면 주로 공무원 계통이 많은데, 아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원리 원칙을 딱 지키면 되지. 갑자기 탁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볼 땐 참 안 좋은 케이스죠. 이래서 여기에는 이게 있으면 파격이다, 이러한 얘기죠. 근데 이거 없으면 다시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인이 있어가지고 완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일간으로. 요거는 합의되면 되고, 이거는 합의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정관이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사실은 사회에서 볼 때는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서 산다, 충분히. 그 다음에 진짜 기가 막혀요. 왜 그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요, 우리는 적당히 대충 보고 깜빡깜빡할 때 막 뛰어가지요? 근데 이 사람은 깜빡깜빡할 때 뛸 생각 안 해요. 저거는 뛰지 말라는 거다. 가만히 딱 지켜요. 그 다음에 가게 돼요. 이 양반이 담배를 피운다 싶으면요, 주머니에 담배가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지키는데, 집에서 볼 때는 숨이 가빠요. 처음에는 참 사람이 품위가 있고, 법을 잘 지키고, 뭐든지 남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래도 안 통하고 저래도 안 통하죠. 뭐냐면, 요거를 검사로 치면요, 이 격은 주로 판사로 보면 돼요. 똑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한국에요, 이 구박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왜 구박당하느냐? 판사 치고 돈 많은 판사가 드물어요. 집에 가서 오늘 했던 업무 또 하고 매일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이쪽 검사는 그래도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많이 어울리니까 뭔가 많이 생기지.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이 판사 양반들은 안 가거든요. 자기가 받는 봉급이 있으면 딱 그것만 지켜요. 그러니까 받는 봉급 뻔하지. 그래서 부인이 어디가 개발되는데 땅 삽시다. 아니야, 불법하지 마. 이렇게 딱딱 말하니까 아이들 뭐 과외 시켜야 되는데 과외 그건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숨이 딱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30대, 40대까지는 이 남편들이 힘이 세요, 말이. 50점 넘었으면 드디어 부인한테 구박당하는데, 이 판사 부인들이, 이분들이 모이면 다 안주거리가 남편 얘기예요. 우리 남편 말이지 하면서 뭐 또 어저께도 일 이만큼 가져오고,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주로 구박당하는 분들이, 자 볼까요? 판결하고도 구박당하지요. 집에 가서도 구박당한다니까요. 최소한 검사는 구형을 때려도 복종하는 사람들이요. 겁먹고 막요. 여기서 그런 뒤에 집에 가서도 술 좀 먹고 들어가도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 양반들은 술도 안 먹거든요. 판사가 술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꼬박꼬박 하다 보니 얼마큼 괴롭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이냐? 행정공무원이요. 이게 원리 원칙을 참 기가 막히게 지켜요. 한국의 공무원들 이러면요, 뭐 말은 비리가 많다 하지만
저 중국에 비하면 비리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의 한 90%는 천성이 공무원이에요. 원리 원칙주의자라고요. 물을 흐리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공무원 후배가 있어요, 제 후배가. 이 애가 뭐 하냐. 맨날 일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는 남의 고충을 듣는 거 한대요. 국민 고충을 듣는 데 가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고충을 들어주고 막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와요. 선배님, 자기 집사람 아르바이트 할 수 없습니까? 뭐 아르바이트? 어떤 거니까? 아니, 뭐 아무거나 없어. 저기 일할 수 있는 거. 왜? 이러니까, 아니, 내가 박봉에 다 하기 힘들고, 또 부인도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내가, 야, 공무원 진짜 살기 힘들다니까, 얘 하는 얘기가, 한국의 공무원 중에서 부인이 아르바이트 안 해가지고는 살기 힘들다, 도저히. 그러니까 그거라도 자기 한대요. 맨날 이 애가 고충 처리하면서 나한테 와서 고충을 얘기해요. 사는 게 뭐 이러냐고. 그러니까 매일 그 얘기 하면서도 또 듣고 또 활기차게 나가게 돼요. 내가 느낀 게, 야, 한국 공무원 일이 참 이상하다니까 대부분 다 자기들과 비슷하대요. 남들은 마음 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디 회사 근무하면 사는데 자기들 입장은 오늘 모이면은 밥값은 누가 냅니까? 몇천 원씩 걷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걸 수 없는 이제 생활인데 그만큼 행정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게 한 90%가 이렇게 원리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깨지면 나라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남편으로 드신 분들은요, 원리 원칙 잘 지킨다고 자꾸 안쪽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없으면 나라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성공하려면 조선시대의 나라라면 아니면 중국의 무슨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시대라면 이 정관이 격을 이루면요. 위에 상관이 일을 시키기 참 편해요. 그런데 원리 원칙을 안 지키고 비리를 한다. 쉬운 얘기로 편제나 편관인 사람을 공무원을 시켰다. 이거 뭔가 비리가 많거든요. 이러면 막 흔들리게 돼, 굉장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 구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격이 정관격이니까 원리 원칙밖에 난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맨날 고지식하다 말 듣는가? 아니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옹고집이 돼요. 아는 게 요만큼이면 자기는 요거밖에 모르니까 옹고집이 되죠. 공부를 많이 하면요. 이러한 경우 저런 경우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해심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시골 가면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아니야,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이거 맞아. 고집을 탁 피우는 게 이러한 경우에서 참 많이 나오게 돼요. 과거 시대는 이제 편관이면 주로 장군이 많았는데 요새는 장군이 아니고 다른 직업이 많지요. 자, 제가 요 격하고 앞에 격을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요. 식신격을 이룬 사람하고 편제격을 이룬 사람하고 편관격을 이룬 사람이 셋이서 만나서 사업을 한다. 이거 언젠가는 국세청 조사받게 돼요. 왜 받느냐? 이 양반은 편법에 능하거든, 둘 다가. 그리고 이 양반도 같이 잘해요. 막 어울리면서. 편법을 다 하다가 여기서 자꾸 얘기해, 솔직하게. 그래서 꼭 이거 사고가 나요. 조사받았고 이제 또 막 세금 내고 구속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이 나쁜 건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사심 없이 다 한 얘기가 묘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좀 비밀을 잘 지키는 양인격이면 좋겠다. 주로 격제가 강하니까. 비밀이 많거든요. 비밀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돈까지 잘못하면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젠간 이 회사 전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나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파트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너는 돈 버는 재주 있으니까 이런 큰 영업 쪽에서 많이 해라. 너는 참 사람들 관리를 편관은 말이 자주 사람 관리시켜라. 그 다음에 너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라. 이렇게 되면 뭐가 맞아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되고 파트를 다 쪼개야 되겠죠. 이 모임에 정제가 격을 잃은 사람이요, 씩 오면요, 니네들 사기치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는 게 다 편법에 막 흔들리니까 되게 지금 이상한 애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넷이 만나면요, 돈이 물론 제일 많은 사람이 이 경우 많겠죠. 나이가 한 50대면요. 우리가 이런 사업 할 거니까 너 투자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신격과 편제격이 콤비를 잘 이루면 사실상 아주 큰 돈, 큰 사업을 하게 돼요. 이래서 주로 벤처 계통에서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그 사람 구성이 참 달라져야 돼요. 편제가 격을 잃은 사람이 정제를 격을 잃은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이 사람은 머리 쥐나고요. 이 사람은 잠 못 자서 쥐나요, 머리가. 왜 그러냐? 아니, 큰 모험도 해야 돈을 버는데 모험을 안 해서 짜증나지요. 이 양반은 볼까요? 얘는 맨날 모험을 하기 불안하죠, 굉장히.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내부 일, 나는 밖에 일 하자. 그럼 동아리 누가 하냐? 일로 오면 돈을 막 쓰고, 일로 오면 또 안 쓰고. 이게 진짜 머리 쥐나는 거예요. 가운데에 누가 중재냐? 바로 식신이 중재 잘해요.